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방공학에서 이제 토질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흙의 기본적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흙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성질들을 이제 좀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삼상관계하고 단위체적 중량, 감마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렸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볼륨에 관한 텀, 왼쪽은 이제 웨이트에 관한 텀입니다. 이 각각 S 같은 경우는 솔리드, W 같은 경우는 워터, A 같은 경우는 에어입니다. 근데 각각의 볼륨하고 웨이트를 제가 기호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드,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랑 이제 공기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토탈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까지 다 합쳐준 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목기사 필기 때 이미 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제 보이드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부피에서 이제 보이드 부피를 이제 서로 이제 B로 나타낸 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률이죠. 포로시티라고 하는데, 포로시티 같은 경우는 VT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 포화도 S 같은 경우는 공급 중에서 물이 얼마나 그 부피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함수 B, 워터 컨텐츠 W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무게, 그리고 나서 워터 무게 두 개의 B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값들입니다. N하고 E의 관계 같은 경우도 굳이 유도를 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WGS는 SE라고 이 공식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위 체적 중량인데요. 부피분의 무게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당연히 킬로뉴턴 미터 3승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 새로 그렸거든요. 그림 그린 게 일단 VS는 1일 때 이제 해당 값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공극은 당연히 2로 나타나겠죠. 공극에서 또 워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포화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SE, 두 개가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E-SE, 토탈은 1 플러스 2로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제 S인데요. 이제 WS는 그냥 GS 감마 W라고 해주시면 되고, WW는 WGS 감마 W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편한데요. WD 같은 경우는 그냥 VT분의 WS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공식에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토탈이 1 플러스 2고, 그리고 이제 GS 감마 W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T 같은 경우는 유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역시 감마 T는 VT 플러스 WS 플러스 WW가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2가 분모로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분자는 GS 감마 W, WGS 감마 W가 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세츄레이션, 포화가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포화도는 1이죠. 1 집어넣어주면은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 프라임은 감마 셋에서 감마 W를 빼주게 되는데, 계산하면은 해당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상대의 밀도인데요.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듯이 가장 느슨한 상태, 가장 조밀한 상태에서 이제 보이드 레이시오하고 이제 감마 D는 이제 각각 이제 맥스, 미니멈이 나오게 되고요. 조밀할 때는 당연히 이 민, 그리고 감마 D 맥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이 흙의 상대 매도를 판정해야 될 때 각각 2랑 감마 D로 측정이 됐다고 했을 때 보이드 레이시오 버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제 Emax, Emin 해당 구간이죠. 그리고 Emax가 가장 값이 크겠죠. 거기서 2를 빼주면 돼요. 2가 먼저 나올지 Emex가 먼저 나올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음수가 안 되게 한다만 알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감마디 버전으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분모는 당연히 범위로 나오고요. 감마디가 감마디 민보다 크니까 음수로 안 나오니까 분자가 이거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뒤에 따라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마디분의 감마디 맥스. 이거는 따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0에서 15까지면 엄청 느슨한 거고 15에서 50까지면 느슨한 거고 50에서 70까지면 중간 정도 70에서 85까지는 조밀하다 80에서 100이면 매우 조밀하다 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거 판정하는 문제도 계산 문제 중에 있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예민비입니다. 예민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체가 있는데 공시체를 한번 망가뜨려요. 그리고 얘를 다시 만들어요. 처음에 불교란 시료의 강도가 QC였었는데 망가져서 다시 만든 친구가 QC 리몰디드예요. 이거 두 개의 비가 있는데 이 비가 크면 클수록 교란 정도가 크다는 뜻이고 예민한 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퀵클레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이제 에터버그 한계인데요. 사실 뭐 계산하거나 뭐 소성 지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이게 에터버그 한계가 뭐가 있는지 설명하는 문제가 있길래 함수 비축이랑 볼륨 축을 이게 딱 뒀을 때 각각 부피가 일단 변하지 않는다. 수축 한계. 그 중에서 소성 한계가 또 있어요. 반고체 상태랑 이제 고체 상태, 뭐 액체 상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딱 중간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액성 한계는 이제 액체가 돼버리고 이제 하는 그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USCS 통일 분류법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필기 때보다 훨씬 간단한 게 A라인 같은 거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4번체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은 자갈일 확률이 높고 4번체에서 이제 다 걸러져서 내려왔다 하면 샌드일 확률이 높죠. 그 밑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200번체를 해서 한 번 더 거르거든요. 200번체에서 걸렀는데 여기서 더 걸러지는 미세한 입자들이면 실트거나 클레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근데 제가 4번체 통과율을 F4라고 했는데 얘가 50%가 넘는다. 그럼 당연히 샌드고 첫 글자는 S로 오게 돼요. 얘가 50%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그래브리고 G로 오게 되겠죠. 첫 글자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200번째 통과율 F200이 있는데 얘가 5%가 안 되는 경우만 일단 따지겠습니다. 우선 이제 균등계수랑 공률계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입경이 있어요. 사실 GSD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긴 한데 사실 공식만 아셔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D60을 유효입경 D10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균등계수고요. 공률계수인데 얘는 그냥 D10이랑 D60을 이제 곱해주고 D30 제곱한 거에 비율을 구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그냥 GSD 커브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형상을 결정을 하고 입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입도 분포가 양호한지 아니면 되게 좀 빈입도인지 그거를 이제 판정하기 위한 식이 있는데 이제 자갈 같은 경우는 균등계수가 4 이상 모래 같은 경우는 균등계수가 6 이상이면은
그리고 공률 계수가 둘 다 1이랑 3 사이에 존재한다면 양입도로 보고요. 그게 아니다. 그럼 둘 다 빈입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둘 중 하나라도 NG가 난다? 그럼 바로 빈입도예요. 다음 이제 군지수인데, 군지수도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이 지배 요소들이 이제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번째 통과율, 액성한계, 소성지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안 넘어가. 다음 이제 흙의 투수성인데요. 다시 법칙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해서 수도 차이가 데타 H만큼 나는데 왼쪽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유체가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체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유속을 우리가 이제 저희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투수계수랑 동수경사 i를 같이 곱해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동수경사는 여행거리 그리고 손실수두의 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Q는 VA이기 때문에 이게 V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식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균 유속이랑 실제 유속을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평균 유속 V 같은 경우는 통수 단면을 전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유속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 유속은 이제 통수 단면이 이제 공극 단면만 이제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S가 제가 알기로는 CPG 침투 유속으로 알고 있어요. VS가 V보다 더 큽니다. 실제 값이 이론 값보다 훨씬 크다는 소리죠. 다음에 이제 투수 계수 K가 무슨 지배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코즈믹 칼마 리케이션 이거가 문제로 나오진 않고 하젠식도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 공급비 2,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 물의 점성계수 뮤, 그리고 입자, 톨입자의 입경 D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투수 시험이랑 정수위 시험이 있고, 변수위 시험은 식도 좀 복잡하고 문제 내기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 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 제가 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얘가 여기 Q 나누기 T 자체가 유량이고요. 유량은 KIA 이거 쓰면은 당연히 문제 쉽게 풀립니다. 안밀 시험에서는 이제 CV, MV, 감마 W로 해가지고 이제 투수 계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얘는 안밀 계수고요. 얘는 최적 변화 계수예요. 다음에 이제 흙의 다짐인데요. 샌드 콘테스트랑 상대 다짐도 R을 함께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에 현장에 흙이 있는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빼서 최적이랑 중량, 함수비를 측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미 단위 중량을 이미 알고 있는 주문진사라고 하는 그 표준 모래가 있어요. 그 표준 모래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V 값을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드에서의 감마 값을 잘못 썼다. 감마 D는 V분의 W 이걸 써가지고 구해줍니다. 그 랩에서 구한 건데요. 실험실에서 구한 감마 D 맥스랑 현장에 있는 흙의 감마 D 필드를 B를 구해주고 100을 곱해줍니다. 이게 상대 다짐도가 되고요. 이거는
95% 이상이면은 합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들밀도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집안 내 응력인데요. 유효응력의 기본 원리를 따르면 유효응력은 전응력에서 간극수와 빼준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제가 하나 그렸는데, A 지점에서 유효응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응력을 구해줘야 되겠죠. 1층이랑 2층이라고 하면은 1층에서 감마1 Z1, 2층에서 감마2 Z2 두 개 곱한 게 A점에서 전응력이 되겠고요. 지하 수위가 여기 있죠. 2층에서밖에 수압이 걸리질 않으니까 감마 W Z2 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두 개를 빼주면 답입니다. 모관 현상이 존재할 때는 이제 해당 층 다 포화됐다고 보고 푸시면 됩니다. 포화도 생각해가지고 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집중하증이 작용할 때 이제 응력 증분인데요. 공식이 저는 요걸로 외웠어요. 3QG 3승, 2파이R 5승. 좀 어거지긴 한데 여기 개수가 3이니까 지수도 3으로 올 거다. 그리고 밑에 2파이가 있는데 3이랑 2랑 더하면 5가 나오니까 R의 5승이다. R은 그냥 집중하중이랑 내가 원하는 지점의 거리 차이다.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공식 외웠어요, 저는. 근데 외우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투톤 메소드인데요. 저희가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분산 하중일 수도 있겠죠. 이게 집안 내에서 응력이 퍼져나가요. 근데 이 퍼져나가는 각도가 높이 대 수평거리가 2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가 Z였다 하면은 수평거리는 2분의 Z겠죠. 원래 이제 기초 모서리에서 여기도 2분의 Z고, 그럼 여기가 L이고 2분의 Z, 2분의 Z니까 L 플러스 Z가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깊이 Z에 대해서 2분의 Z, B니까 B 플러스 Z가 되겠고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당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투투원 메소드라고 해요. 이제 응력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사실 여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밀이라는 게. 문제 내기 너무 좋고요. 일단 안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밀은 흙이 있는데 얘가 물이 빠져나와요. 하중이 제하가 되면. 그러면 간극수압이 소산이 되거든요. 날아가요. 날아가 버리면 유효력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전단 강도도 증가를 하게 돼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미리 설명을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밀 치마량을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할 건데, 이제 AV, MV, CV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는 압축 계수고요. MV는 최적 변화 계수, CV는 안밀 계수예요. 이게 각각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흙이 하중을 원래 시그마 너트 프라임만큼 받고 있다가 뭔가 하중 증분이 생겨가지고 시그마 1 프라임을 받게 되잖아요. 더 큰 하중을 받게 되면은 최적은 공극에서 감소하겠죠. 솔리드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축 계수를 정의를 할 때 하중이 이만큼 증가를 했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변했다는 건 공극에서 변한 거니까 이제 공극
B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 뉴턴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제 최적 변화 계수인데요. 얘는 하중이 이렇게 증가가 됐을 때 최적 감소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예요. 감소량이 아니라 감소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부피가 1 플러스 2 너트로 되겠죠. 원래 부피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니까. 이거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압축계수 AV하고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다음 이제 압밀계수 CV인데요. 사실 아까 이게 투수계수 K는 CV, MV, 감마 W에서 한번 했듯이 식만 그냥 조금 고쳐주면 같은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시간계수예요. TV는 암밀도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50%일 때 0.197, 90%일 때 0.848로 나타나게 됩니다. TV에다가 이제 연약층, 점토층이 양면 배수인지 단면 배수인지에 따라 가지고 H 두께가 H냐 아니면 H분의 2냐를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 암밀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 몇 달이 걸리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시간 계수는 무차원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용어를 정리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암밀 치마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H 너트랑 H1 데이터 H가 있게 되는데 H1이 치마량이에요. 그러면은 H분의 데이터 H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전체가 1 플러스 2 너트, 원래 높이가 이거였는데 데이터 이만큼 줄었죠. 그래서 치마량은 식을 조금만 옮겨주면 해당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MV로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압축계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고 정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앞서서 보셨듯이 1 플러스 2 너트분의 데이터 2 자체가 H분의 데이터 H가 돼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조금만 해주면 MV 데이터 시그마 V 프라임 H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MV 데이터 V 프라임 자체가 그냥 부피 변화율이에요. 높이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H 데이터 H인데 여기다 H 곱하면 데이터 H가 나온다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공식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 로그 V 프라임 곡선으로부터 해가지고 압축 지수를 결정을 하고 암밀 치마량을 산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 CC 값이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액성 지수 LL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경험식으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테르자기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교란 시료 같은 경우는 0.009 그리고 LL120. 교란 시료 같은 경우는 CC 값, 압축 지수 값이 좀 더 작아가지고 0.007 LL-10으로 나타냅니다. 우선 경험식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이 곡선이 해당 지점에서 꺾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시그마 P 프라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가 프리 컨솔리데이션, 선행 암밀이란 뜻이고 선행 암밀 하중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 선행 암밀 하중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과거에 받았던 최대 응력인데 얘보다 약한 거는 받았을 때는 이 집안이 이미 더 센 애를 받았었다가 약해진 거니까
과암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보다 더 센 응력을 받게 되면은 암밀이 추가로 진행이 되니까 정규 암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OC, NC가 오버 컨솔리데이션, 노멀리 컨솔리데이션을 제가 적은 거고요. 네, NC 구간에서 기울기가 CC, OC 구간에서는 CS로 나타나는데, 이게 압축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로그 V 프라임의 기울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NC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했다가 데이터 시그마만큼 더 받고 시그마 2가 됐을 때 이때 그 기울기 B를 구해주면 압축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밀 치마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연립해가지고 유도가 다 가능한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까 OCR, 과암밀비, 이것도 역시 아까 말했듯이 시그마 P'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프리 컨솔리데이션, 선행 암밀 하중이랑 지금 받는 하중이랑 해가지고 B를 구한 겁니다. 1보다 크면 당연히 OC고요. 1이면 NC 클레이. 이런 경우는 없겠죠. 1보다 작은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밀 진행 중인 점토라고 해서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암밀도도 이게 정의를 할 때 치마량이랑 과잉간극수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정의가 가능한데 최종 암밀 치마량 분에 지금 얼마나 치마가 됐는지를 따지는 치마량으로 정의하는 방식. 초기에 과잉간극수압이 이만큼 걸렸었는데 얼마만큼 소산이 됐다. 두 개의 비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과잉간극수압 버전도 있습니다. 앞에서 썼던 그 샌드 드레인 할 때 했던 공식도 나오고요. 그 점토층 암밀 치마량 문제가 좀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건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원지반의 유용력 시그마 너트 프라임부터 먼저 산정해 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점토층 중앙은 불교란 시로로 가정을 하죠. 경험식으로 산정하면 CC는 0.009, LA-1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토하중이랑 지하수위 변화 같은 게 있으면은 응력 변화가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 시그마를 이제 산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시그마 1은 시그마 너트 프라임이 되겠죠. 시그마 2는 시그마 너트 프라임 플러스 데이터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심슨 법칙을 쓴 것 같은데 이게 클레이층이 타겟 레이어잖아요. 타겟 레이어에서 이제 상단에서 걸리는 응력 증분, 중앙에서 걸리는 응력 증분, 바텀에서 걸리는 응력 증분을 가중평균을 때려가지고 토탈 응력 증분을 저희가 이제 구해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보통 투톤 메소드랑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암밀 치마량 공식에다가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을 다 해주면 암밀 치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제토 즉시 치마량 산정하는 건데요. 뭐 유형기초, 강성기초에서 나오는데 이게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공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치마량 무조건 이꼴로 나오거든요. QB분의 2라고 하고 1-누제곱으로 쓰고 여기다가 강성기초가 되는 그 개수를 곱해주면은 사제토에서도 즉시 치마량 산정할 때 편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당강도인데요. 너무 유명한 이제 모어쿨러, 이게 한국어로 뭐지? 펠러 엔벨로프? 파괴곡선? 이게 모어쿨럼 파괴곡선식인데요. 시그마 축이랑 타우 축이랑 해서 모원을 그리고 얘가 접선이랑 만나는 지점이 이게 파괴면인데
이 직선 자체를 엔벨로프라고 하거든요. 이거 식이에요. 그냥 이 식으로 해가지고 전당강도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응력이 최소 주응력이 있고 최대 주응력이 있는데 두 개의 관계가 해당식으로 나오게 돼요. 삼각함수 유도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KF 라인, 그리고 모어 쿨럼 파괴 규준이 있는데요. 수정 파괴 포락선이고요. 이게 수정 파괴 포락선 같은 경우는 모원의 정점들을 지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렸지만 모원이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더 있다고 하고 나서 그 점들을 다 이은 거거든요. 정점들만 이은 선이 KF 라인이 되는 거고, 접점들만 이은 선이 모어 쿨럼 파괴 규준이 되는 거죠. 각각 각도를 제가 P', 크사이 프라임이라고 하고, Y절편은 뭐 C'A, 글씨를 너무 작게 썼는데, 이렇게 뒀을 때 관계가 하나 생기거든요. 이게 접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을 돌리면요, 사인 P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거리 0이 되는 거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랑 반경 두 개 B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이어버린 여기에서 이런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0이 되는 지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그리고 반경까지인데 얘는 탄젠트로 들어오죠. 첫 번째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거 저는 제가 임의로 절대값 x라고 제가 정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잘 보시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각각 각도가 파이 크사이였죠. 근데 이거는 공통으로 공유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A 탄젠트 크사이 프라임은 C 탄젠트 P 프라임 해가지고 두 개 연립하면은 A나 C 둘 중 하나 알면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캠프턴의 그 비배수 전당강도 유추하는 경험식인데요. 소성지수 PI LL 빼기 PL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PI가 주어졌을 때 비배수 전당강도 구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면의 안정인데요. 사면이라고 하면 이제 무한사면, 유한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무한사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사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여기가 안반이거든요. 암석 위에 토사층이 있는데 길이가 엄청 길어가지고 무한사면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공식을 제가 유도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외우면 좋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가 길이가 L인 블럭 하나를 가져오면 토사가 아무래도 무게가 있겠죠. 그리고 경사각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경사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힘을 분해를 시켜줄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는 코사인 베타겠고 이쪽 방향으로는 사인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전달력으로 작용하는 친구는 당연히 사인을 곱한 값이겠고, 수직으로 하는 거는 코사인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분해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W는 감마에다가 면적, 길이 곱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뭐 여기 잘못 썼죠? 이게 무한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평면 변형률을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히 길죠. 제가 오타인데 H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해서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있는 이 저면적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L분의 코사인 베타로 써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n이랑 t를 구하고 a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나눠주게 되면은 시그마랑 타우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그마 수직 응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감마 h 코사인 제곱 베타. 타우는 감마 h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 나타나게 되고요. u는 제가 사실 이게 피에조미터 그려가지고 유도하면 되긴 한데, 수직 응력에서 감마만 감마 W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안전율인데요, 위쪽 텀은 당연히 강도 저항이 오는 게 맞고요, 아래쪽은 무조건 작용 응력 텀으로 오는 게 맞겠죠. 작용 응력은 전단 응력 하나겠고, 버텨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어 쿨러 파괴 규준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이 시그마 타우 U 세 공식을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고 정리해주면 해당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강도를 저희가 분자에 넣었으니까 P'이 분자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 분모에 베타가 오는 건 작용 응력 때문이니까 너무 당연하고요. 이거는 작용 응력 텀인데 위에 그냥 코이션이 같이 들어갔죠. 만약에 얘가 모래다 하면은 점착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기본형으로 만든 이 식이 있어요. 안전율식. 얘가 침투수가 아예 없어요. 너무 건조해서. 그러면은 감마 D, 감마 T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 이 감마 자리에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침투수가 이제 막 흘러요. 포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에 감마셋분에 감마 프라임이 붙고, 여기 있는 것도 감마셋으로 와줘요. 얘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수중 상태예요. 잠겼어요. 서브멀지드, 그러니까 잠겼다는 소린데, 잠기면은 당연히 위에서 봤던 게 있을 텐데, 분모에 들어오는 친구도 이제 감마 프라임으로 들어오니까 감마 프라임분의 감마 프라임은 1이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감마 프라임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유한사면인데요, 이게 P는 P'은 0 컨디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포화 점토사면 해석법인데요, 이게 텐션 크랙 없을 때랑, 굳이 해야 되나? 텐션 크랙 있을 때를 제가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점토사면에서의 안전율은 모멘트로 정의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도 텀은 분자에, 작용 응력 텀은 분모에 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토체가 슬라이딩을 하겠죠. 뭐 때문에? 이 토체의 중량 때문에. 이 중량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토체의 슬라이딩 모멘트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점토기 때문에 비배수 전단 강도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비배수 전단 강도가 이게 회전 반경이 R이고, 이게 토부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천단 부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타 각도만큼 있으니까 이제 R세타라는 저면적에 대해서 점착력으로 저항을 하는데, 모멘트 팔 길이가 R이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계산할 때 R세타는 그냥 저는 2파이 R분의 360분의 세타로 해서 그냥 도로 계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W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여기서 면적을 주어지면 감마 있을 거니까 두 개 곱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텐션 크랙 있을 텐데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이게 수평 토합이 KA 감마 Z-EC 루트 KA는 0일 거니까 Z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주면 감마 루트 KA분의 EC가 나오고요. 이게 K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P가 0이니까 다 날라가서 1이겠죠. 그래서 그냥 점토사면에서 인장균열 깊이가 나오게 된다면 감마분의 EC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모멘트로 안전율을 정의를 했는데 텐션 크랙이 작용을 한다는 거는 여기 수압이 작용을 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밑에서 이 삼각형은 감마 W ZC만큼 작용을 하겠고 3분의 1 ZC 자리에서 3분의 1 ZC 자리에서 합력이 작용을 하겠고 이게 회전 중심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슬라이딩 모멘트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토체가 만드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텐션 크랙 때문에 생기는 수압을 고려를 해준 식밖에 안 됩니다. 모멘트 파일 계산하는 거 그냥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전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토합 분포 그냥 적분하면은 힘 나오고 작용점 나오고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때 나머지 값도 나오고 정말 간단합니다. 다음 이제 평면 파괴면인데요. 이거 공식 좀 어렵게 생겼다고 막 무서울 필요도 없고요. 이거 유도하는 거 엄청 쉽습니다. 평면 파괴면에서 해당 웨지를 2번 그리면 풀리거든요. FBD,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주고 지오메트리 따로 한 번 더 그려주면 되는데요. 일단 지오메트리부터 보면은 여기가 H죠. 네, H로 나왔는데 여기가 세타, 경사면 여기 슬라이딩하는 이 각도가 세타, 사면이 형성되는 각도가 베타래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 각도는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 같은 경우는 H를 사인 베타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요거는 H를 사인 세타로 나오면 나오겠죠. 그 끼임각도 있어요. 그럼 2분의 1 A, B, 사인, 끼임각 해주면은 당연히 면적 유도 되죠. 면적에다가 단위 중량 곱해주면은 토체 무게도 나오게 돼요. 토체 무게를 우리가 구했으면은 당연히 슬라이딩면 방향으로 해서 분해를 해주면 NA랑 TA 계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면적이 되겠죠. 저면적은 아까 우리가 구했죠. 그러면 뭐 응력으로 표시를 해도 되긴 한데 그냥 하중으로만 해도 이제 안전율식 모어 쿨럼 파기 규준에 집어넣으면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한계사면고인데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사실 이게 편미분방정식 풀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아까 점토사면에서 감마분의 EC가 인장균열 깊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텀은 그냥 인장균열 깊이의 2배, 그리고 요거는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파이디, 베타가 파이디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생각해주고 분모의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인 먼저 나오고 뒤에 코사인 또 붙겠네,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외웠어요. 근본도 없고 따라 하실 거면 따라 하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공식만 외운다고 풀리진 않고요. 이게 안전율은 이제 점착력에 대한 안전율이랑
내부 마찰가기에 대한 그 안전율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이 방정식을 풀면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드라이빙이 있고 저항하는 게 있고 드라이빙이 있고 저항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CD랑 파이 D를 결정하고 나서 C랑 파이 D 결정 끝나면 대입해서 한계사문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게 평면 활동면의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주인공인데, 저도 이게 토목기사 보면서 처음 본 문제인데요. 얘가 슬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힘은 주동토합밖에 없어요. 수동토합은 저항해주죠. 마찰각이 있는데 밑에 있는 면이랑 마찰 계수가 있을 거예요. 마찰 계수는 당연히 뭐 탄젠트 파이 S로 나타나겠죠. 이게 연약층인데 마찰력이 있겠고 얘 있겠고, 그러면 얘만 작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점착력도 있죠. 연약층에서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저항하는 힘들, 점착력, 마찰력, 수동토합 있고, 이제 주동토합은 유발하는 힘이니까 분모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공면 복합활동이라고 그림 참 복잡해 보이곤 한데, 그냥 이 사다리꼴 모양의 토체가 주동토합 때문에 슬라이딩이 되는 거, 이거 그냥 싹 다 분해시켜 가지고 X방향은 X방향끼리, Y방향은 Y방향끼리 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복잡한 공식 안 해도 됩니다. 토체를 밀어낸다? 유발하네. 분모에 넣자. 저항한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분자에다가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